안녕하세요. 티칭해주고 코칭해주고 매칭해주는 티칭 코칭 매칭의 배미아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기소개서 쓰시는 데 있어서 헤매시고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끝까지 영상을 순서대로 번호대로 이렇게 영상을 올릴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따라오시면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경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경험 정리. 어렵습니다. 경험을 이제 많은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경험이 잘 안 나와요. 다들 경험이 없다고들 합니다. 네, 처음에는 경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은 또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여러분들이 많은 소재를 쓰세요. 네, 편의점에서 일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는지는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은 편의점에서 일을 했지만은 나만의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손님을 만나고 또는 뭐 응대를 하고 또는 이제 진열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역량과 함께 잘 연결을 해야 될 텐데, 경험 정리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드맵 경험 정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네, 마인드맵 시작하기 전에 왜 마인드맵이 효과적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험의 정리를 문제별로 해놨다고 해볼게요. 뭐 창의성에 대한 경험, 도전에 대한 경험, 문제 해결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경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하나의 통일성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딱딱 끊겨요. 저는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내 인생에 하나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지 않아요, 절대로. 한마디로 맥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딱 뭐 경험이 대여섯 개 있으면은 그 문장 이제 경험별로 저는 연결성 있게 한 번에 쫙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강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뭐가 좋으시냐면은 나중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면접을 보러 가실 때 너무 떨지 마시고 애우지 마시고 면접관과 이야기하듯이 해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험을, 정리를 연결성 있게 해두시면은 안 해오셔도 경험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서 이야기하듯이 자연스럽게 분명히 나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이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칠판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뭐 A4도 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종이나 아니면 좀 연결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맵은 계속 수정돼야겠죠. 마찬가지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이 여러분들이 또 다시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또 경험이 새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이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음 가지를 여러분들의 경험 소재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재는 저는 공모전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공모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죠? 팀 프로젝트 많이 하죠, 여러분? 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가 올 수 있을까요? 또 학업에 대한 수행했던 것들, 학업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봉사를 해볼게요. 봉사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소재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턴 많이 하시죠?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할게요. 제가 기타 등등. 네. 이거는 제가 정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네. 다음엔 좀 더 잘 보이는 장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만든 소재지만은 여러분들 다른 거 넣으셔도 되겠죠. 경험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험으로 저는 이제 한번 가지를 쳐봤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경험 있으시면은 이렇게 쭉쭉 경험 많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최대한 많이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친구들한테 경험을 좀 이제 얘기해봐. 그러면은 여기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는 왜 이거밖에 없니? 그래서 좀 새로운 거 좀 가져와봐 했더니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건데 경험이 이거 말고 사실 더 있기가 어렵죠. 저 같은 경우도 경험 얘기해보라면은 지금까지 회사 다니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래서 니네들이 내가 맨 너무 새로운 경험을 얘기해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이런 경험에서 내 스토리를 얼마나 내 역량을 잘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새로운 경험 너무 자꾸 이제 만들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른 경험은 이제 더 넣으시고 기타에다가는 제가 기타를 놔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경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이야기 올 수 있고요. 군대 이야기랑 또 해외 경험 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해외 경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 올 수도 있고 기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소재가 있어요. 마라톤, 등산, 다이어트, 수영, 국토대장정, 자전거 대장정 그런 거 많이 쓰시죠. 그런 소재가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쓰시면 좀 위험해요. 왜일까요? 내용이 다 비슷해요. 네. 여러분 모르셨죠? 만약에 100명의 자소서가 있어서 좀 전에 말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썼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왜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국토대장정 하면서 분명히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팀워크를 발휘해서 뭔가를 해결했겠죠. 그죠? 다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는 조금 피해야 돼요. 근데 공모전이나 팀플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연구 과제나 그런 수행했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마라톤, 국토대장정 그런 거는 쓰셔도 되지만 경험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공모전은 경진대회도 네, 가능하겠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보통 여러분들 이제 발표하셨던 거, PPT 했던 거 그런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팀 프로젝트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은 좀 많죠. 여러분 졸업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가능하고 논문 쓰셨다면 논문 쓰신 거 그리고 자격증 따신 거 토익이나 PT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게 자격증과 토익은 조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입니다. 왜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실까요? 이렇게 이게 자격증이 취득하기 힘들었는데 두세 번 도전했는데 결국엔 취득했다. 토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자격증과 토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그래서, 꼭 쓰지 말아야 할 소재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경험이 좀 없으셔서 이런 소재를 쓰신다면 굉장히 좀 잘 푸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꼭 쓰면 안 되는 소재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네. 경험을 좀 다르게 잘 어필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알바와 인턴도 여러분 많이 하시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식당 알바 다 가능하겠죠. 이런 거 쓰시면 이렇게 그 하위 영역들을 핵심 단어들을 이제 쭉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봉사는 멘토링 여러분 많이 하시죠? 멘토링 중고등학교 멘토링 같은 거 또는 어르신 봉사활동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에 그 다음 저는 이 주제가 지금 6개가 있지만 저는 알바 인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지를 여러 개 추셨다면은 경험별로 전부 다 이제 핵심 키워드를 전부 다 써내려 가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느냐. 저는 알바 인턴을 한번 해볼게요. 알바 인턴으로 뭐를 했었냐면은 촬영장, 광고 촬영장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이게 어디였는지 먼저 한번 써볼게요. 1번으로는 어디였는지 한번 씁니다. 그리고 2번은 내 역할이 뭐였는지 쓸게요. 내 역할이 뭐였는지. 제 역할은 스태프 보조였어요. 네. 그리고 3번은 어떤 일을 했는지 쓸게요. 어떤 일을 썼느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친구는, 촬영장에서 소품 관리를 하였고, 촬영장 환경 정리를 하였고, 장비들, 온오프 같은 거 꼼꼼하게 체크했고, 그리고, 촬영 시간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써줬어요.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 했던 일들을 한번 써줘 볼게요.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했던 일을 쫙 쓰시고, 4번에는, 여러분들 혹시 성과가 있다면 성과 써볼게요. 성과. 거기서 했던 일들 성과. 그리고 성과를 쓰실 때는 반드시 수치화해서 나타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3번을 좀 잘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대로 많이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네, 최대한 많이 기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지금 이제 예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신 것처럼 경험 정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촬영장에서 일을 했던 친구와 이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너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일을 했대요. 그래서 장비 체크하고 이렇게 촬영장에 좀 환경정 좀 이제 지저분한 것들 다 정리하고 또 뒷정리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선배들이 일을 할 때마다 소품이 굉장히 시시때때로 이제 없는 소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그걸 자꾸 이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체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운동했던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1시간에 편의점을 3군데를 가서 오차 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소품을 그때그때 대준 거예요. 전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출연하는 분의 양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도 사다 주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1시간에 3군데를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는 1시간에 3군데를 갔다 왔다. 그냥 이렇게 키워드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지금은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찾는 게, 핵심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역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작업까지 하시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역량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지금 여기서 뭘 뽑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민첩성과 그리고 협동,
그리고 장비 조절 능력을 하고, 꼼꼼함, 그리고 체력도 좋았죠? 그리고 모니터링을 왜 그 사수 앞에서 한시도 이렇게 눈을 떼지 않고 자기가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미리미리 소품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꼼꼼함과 모니터링까지 전부 다 우리가 역량을 빼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역량까지 이렇게 찾아내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바와 인턴만 했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경험, 대여섯 가지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 2, 3, 4번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해서 성과, 그리고 역량까지 다 뽑아내셔야 돼요. 네.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우리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한번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도전에 대한 질문.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질문 영역, 12가지 영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도전에 대한 질문은 경험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공모전도 가능하고요. 팀 프로젝트도 가능하고요. 학업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창의성은요? 창의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이건 어디에 답변이 될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공모전 가능합니다. 팀 프로젝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턴도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열정은요? 열정도 공모전 이렇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가장 힘들었던 경험, 또는 가장 성공했던 경험, 또는 목표 지향적 그런 질문도 있죠. 이런 거를 어디다가 연결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답변이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했는데도 경험이 좀 이거와는 맞지 않다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렇게 기재하시고 경험별로 그 하위 영역 4가지를 작성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내 역할은 뭐였는지, 세 번째는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혹시 성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혹시라도 거기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도 좀 적어봐 주세요. 핵심 키워드로. 그래서 경험별로 이런 걸 다 찾으셔서 적어야 되는데 이런 6가지 하위 영역들이 다들 같은 소재잖아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같은 소재, 다른 스토리. 아시겠죠? 여기 경험별로 이렇게 4가지, 5가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이야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 좀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일단 그때 경험했던 기억을 해보시고 친구나 또는 가족, 지인들과 함께 그때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그때 그랬지. 엄마가 너 그때 그럴 줄은 몰랐어. 너 정말 그때 대단했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그때 진짜 이상했어. 너 어떻게 너 그런 일 했니? 자, 그런 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했던 경험과 같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고 어려우시면은 그런 것까지 다시 한번 경험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좀 매력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책입니다.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한 권 정도를 읽으시면 좋은데, 어떤 책을 읽으시면 좋으냐면은 서점에 가시면은 자서전이나 또는 리더십 또는 조직 문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거기 안에 굉장히 좋은 글이 많아요. 어떤 글이냐면은 어떤 이제 리더십에 대한 책을 사시면은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매끄럽고 세련되게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는 책만 봐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무 책이나 말고 가장 글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조금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은 글이 들어있는 책들은 자서전, 리더십, 조직문화 그런 책들을 한 권만 사서 보셔도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 조금 글을 조금 더 세련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기업은 100대1.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내 이야기,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차별화된 내 이야기를 쓰셔야 됩니다. 네. 항상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꾸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너 이야기 써, 너 이야기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새로운 얘기 만들어 오라고 해서 했던 경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잘 작성해서 보시면은 다음 과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